29쪽의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물질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것을 빼는 게 사실 좀 편하긴 하거든. 근데 좀 뭔가 여기가 사실 일상생활 같은 데 걸려있는 게 단기간에 잘 안 되기는 해. 일단은 이제 아닌 것부터 확실하게 아닌 게 누구냐면은 디귿이야. 이게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입자설을 얘기했었고 내가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한 것 같긴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연속설을 따로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연속설도 틀린 거야. 얘는 사원소설도 틀렸고 연속설도 틀렸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천문하게 되면 천동설도 틀린 것 같아. 그러니까 틀린 게 좀 많긴 하는데 이제 나머지 쪽에서는 뭐 잘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뭐 인정해주긴 합니다만 과학에서는 막 엄청 그렇게 막 엄청 대단하다까지는 잘 모르겠어. 다시 와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이 뭐냐면은 쪼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친구가 이제 없어진다까지 되는 거야. 계속해서 연속해서 무한하게 쪼갤 수 있다는 거야. 계속해서 쪼갤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는 구슬 아이스크림을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내가 구슬 아이스크림 되게 큰 덩어리가 있다고 쳐봐봐. 오래돼가지고. 근데 힘을 팡 주면 얘가 쪼개질 거 아니야? 부서지다가 결국 마지막에 그 알갱이로 남겠죠. 그게 입자설인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계속해서 연속해서 쪼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디귿 부위가 빠지고요. 나머지 이거 정답이 4번이긴 하는데 일단은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 건데 이제 보면서 이것 때문에 입자설이라고 할 수 있나 보구나 정도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보면 좋습니다. 첫 번째, 비눗방울을 계속 불면은 결국 터진다.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연속설이라면 얘는 안 터지고 그냥 무한하게 얇아지기만 할 거야. 계속해서 얇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치즈가 늘어나는데 치즈가 안 끊기고 계속해서 쭉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입자가 아니라면. 근데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늘리다가 보면은 결국 마지막에 그 입자와 입자 정도의 레벨로 되면은 다 끊어지게 되거든.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야. 니은 풍선을 팽팽하게 불어놓고 시간이 지나면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이것도 사실 이게 왜 입자설이냐? 이게 그 보일이라는 사람이 했던 실험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보일의 법칙이라고 들었던 거 기억나죠? 기체 분자의 압력과 부피에 관한 내용이 보일의 법칙인 건데 이 보일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보일의 법칙이 뭐냐? 그러니까 제시한 모델이 이거야. 기체 분자들이 입자들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 입자들 간에 공간이 비어있다. 입자들 간에 공간이 비어있다라고 주장했던 게 보일이 제시한 보일 법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입자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리을 이것도 어떤 거냐? 이거 아마 우리 문제 풀 때 혼합물을 올해 하나 올해 혼합물 2학년 2학기 때 하는구나. 2학년 2학기 때 혼합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혼합물들 처리할 때 있잖아. 신경 써야 되는 게 어떤 거냐? 물 100ml랑 그 다음에 에탄올 100ml, 에탄올이랑 다른 물질이지. 그럼 100ml, 액체 100ml 있고 이쪽도 액체 100ml가 있어. 섞으면 몇 ml가 돼야 돼? 200ml가 돼야 되지, 그치? 물 100ml랑 그 다음에 또 물 100ml 섞으면 200ml가 되는 건 맞아. 근데 물 100ml랑 에탄올 100ml 섞잖아? 200ml 안 됩니다. 그게 어떤 느낌이냐? 너네 왜 애기들 노는 놀이터 가면은 볼풀장 있죠? 거기다가 내가 모래를 한 포대를 탁 넣어? 티 나 안 나? 안 나지. 그치? 모래를 한 포대기 넣으면 티 안 나지. 왜? 볼 사이사이로 모래들이 속속속 들어가니까 겉으로 볼 때 모래가 있는지 모르지 않아. 그렇잖아? 그런 것처럼 입자들의 사이즈가 다르면은 입자들 사이사이로 쏙쏙쏙쏙 들어가게 돼. 이거를 우리가 언제 느낄 수가 있냐? 그 가루 같은 거 우유에 타먹을 때. 그렇잖아? 내가 이만큼 가루 퍼가지고 우유에다 넣고 저 그럼 부피가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지 않아? 그렇죠? 제티 같은 거 타먹을 때 제티 한 2봉지 넣어. 제티 2봉지는 부피가 꽤 되잖아? 그거 넣는데 겉으로 봤을 때 늘어나지 않게 보인단 말이죠. 왜? 그 사이사이로 제티 입자들이 쏙쏙쏙쏙 들어갔기 때문에 부피가 완벽하게 안 늘어나. 그러니까 이것도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증거야. 입자로 이루어진 것 때문에 설명이 되거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1번에 4번이고요. 이거는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험 기간 들어가서 약간 어떤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지금 실력 탄탄의 1번, 2번 문제들은 너네가 막 100%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파트는 맞아. 그러니까 좀 화학에 대한 전체적인 뭐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쌓여야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약간 어떤 느낌으로 들어가냐, 문제들에서 나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풀기는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면 정말 내 입장에서 좋긴 하겠습니다만 아직 중학교 2학년 입장에서 이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2번 염화나트륨, 구리, 물 입자. 자, 염화나트륨이 이온 물질이고요. 염화나트륨 위에다가 밑에다 쓰는 거, 위에다 쓰는 거,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이온 결합이라고 한번 써볼래? 염화나트륨 근처에다가 이온 결합이라고 한번 써볼래? 이거는 중2 수준이 아니라 솔직히 고등학교 1학년에 내야지 맞는 문제라고 봐. 염화나트륨은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불러 우리가. 구리는요 금속 결합이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구리는 금속 결합이에요. 금속 결합.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이 공유결합이라고 들어갑니다. 물은 공유결합. 물은 공유결합.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하나씩 내용을 좀 차근차근 찾아보면 첫 번째, 염화나트륨은 나트륨과 염소의 개수비가 1대1이다. 그러니까 지금 염화나트륨의 화학식이 NaCl이 있거든요. 이 친구의 화학식이 NaCl이야.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오늘 이온결합하면서 설명을 조금 해볼 건데, 아까 필기 보니까 안 한 것 같더라고. 지금 화학을 다 비슷하게 하고 있어. 내가 뭐 방학 기간 동안에 설명을 했던 것 같긴 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거거든. 염화나트륨의 경우에는 Na+라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Na+였죠. Cl-, 염화이온은 Cl-였잖아. 얘네 둘이 결합하여 형성이 된 게 염화나트륨이라는 친구고요. 이 염화나트륨은 나트륨과 염소가 1대1의 개수비로 결합한다라는 기억이 맞아. 근데 나트륨과 염소가 한 개씩 결합한다고 멘트를 치잖아? 이건 틀립니다. 연속해서 계속 무한하게 이어지는 느낌이야. 다시 염화나트륨은 한 개가 결합한다, 두 개가 결합한다, 10개씩 결합한다 이런 멘트로 쓰면 안 됩니다. 니온도 마찬가지야. 구리도 우리가 화학식을 CU라고 쓰는데 지금 보니까 구리가 몇 개가 있어? 그냥 수업 시간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이제 겉으로 봐서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64개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구리들이 있는데 구리 원자 한 개만 있다 이러면 안 돼. 그냥 있다, 존재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니은이 맞습니다. 디귿 보기, 물 분자는 물 분자는 괜찮아. 그러니까 나머지 이온이랑 금속이랑 다르게 분자를 형성하는 친구들은 딱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신들끼리 영역을 이루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분자는 몇 개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소 2개, 산소 1개가 맞는 멘트. 염화나트륨이랑 물 둘 다 원소가 2개인 것도 맞는 멘트. 그 다음에 이제 미음이 틀린 게 분자라는 단어는 물만 쓸 수 있어. 이온 결합이나 금속 결합은 위에다 써놔보자. 이온 결합, 금속 결합은 분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적어봅시다. 이온 결합, 금속 결합은 분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온 결합과 금속 결합은 분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분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틀립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이 정답 이렇게 되는 거야. 실력 탄탄 문제 보고 조금 놀라긴 했는데 범위가 살짝 조금 많이 넘어간 거는 맞아요. 아직 지금 단계에서는 보긴 어렵기는 할 거고요. 아마 너네가 이게 되려면 전체적으로 화학에 대한 좀 감각이 많이 올라와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내일 와가지고 조교쌤이랑 풀고 지우리는 건 조금 더 일찍 할 수 있겠지. 이거 집에서 풀었니? 학원에서 풀었니? 아, 집에서 따로 푼 거야? 네, 그렇게 되고요. 자, 뒤쪽에 한번 넘겨봅시다. 30쪽이요. 왠지 지혜가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가? 아니네. 병원 갔다 온다 그랬는데. 자, 30쪽에 저번 시간에 내가 문제 풀렸던 게 어디까지 문제가 풀어져 있냐면은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 상에서 이온액이 형성되는 과정까지는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네들한테 이온들 같은 거 이름이나 이런 것들 조금 얘기를 좀 문제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주기율표야. 주기율표 외웠니? 자꾸 봐서 주기율표 모양 외워야 돼. 간단하게 써주면은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개인적으로 세로줄을 먼저 쭉 쓰고 나서 주기율표의 주기가 왔다 갔다 위아래로 할 거 아니야. 같은 가로줄에 있는 애들을 순으로 해는 게 좋기는 해. 자, 수소 옆에 헬륨이 있을 거고 리튬이 있잖아. 그 다음에 있던 게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까지가 두 번째 있던 친구들이야. 혹시 내가 영어로 쓰면 한글이랑은 연결돼? 그 정도는 되면 괜찮아. 지금 전체적인 게 안 외웠으면 아직 안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화학을 내가 좀 더 욕심이 난다. 좀 더 화학에 대해서 좀 뭔가를 더 해보고 싶다. 그럼 일단 주기율표를 외워가지고 오면은 되게 좋기는 합니다. 나트륨 다음에는 마그네슘이 있었어요. 알루미늄, SI가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에, 칼륨에, 칼슘에, 헬륨은 요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모양이 있었고요. 여기에 이온이 됐던 거를 보면은요. 자, 첫 번째 세로줄에 있던 친구들은요. 리튬, 머릿속으로 떠올려보자. 1층에 2개, 2층에 하나. 1층에 2개, 2층에 8개, 가득가득 3층에 하나. 1층, 2층, 3층 가득 4층에 하나잖아. 첫 번째 세로줄에 있는 친구는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인 친구들.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몇 개인 애들? 하나인 친구들로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이 친구들이 이온이 될 때 어떻게 됐냐? Li 플러스 Na 플러스 K 플러스가 됐단 말이죠. 그쵸? 자, 두 번째 세로줄에 있는 친구들은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짜리? 2개짜리들이었지. 1층에 2개, 2층에 2개. 1층에 2개, 2층에 8개, 3층에 2개. 1층, 2층, 3층 꽉 찼고 4층에 2개. 이렇게 된 친구들인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2 플러스 베릴륨을 뺐어요. 얘는 이온이 되는 경우가 없어서 잘 없어서 2 플러스 2 플러스 붙었고요. 마찬가지로 AL에 3 플러스 이렇게 이제 붙었단 말이죠. 괜찮나요? 반대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 손가락 아프지 않니? 엄지손가락? 피가 보였는데? 자, F랑 CL의 경우에는 1층에 2개, 2층에 7개, 1층 2개, 2층 8개, 3층 7개 몇 개씩? 하나씩 비어있는 친구들인 거잖아. 이렇게 하나씩 비어있는 친구들을 하나씩 채워서 F-CL-가 됐었고요. 얘네들은 몇 개씩? 2개씩 채우니까 O2-SE-라고 채웠었죠. 인이랑 질소도 채우려면 몇 개씩? 3개씩 채우려면 채울 수 있습니다만 3-3- 이렇게는 잘 안 나오거든. 3개까지 채우려면 좀 빡세. 잘 안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최소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에서 있는 친구들은요. 몇 플러스인지 몇 마이너스인지 이런 애들을 빠르게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빠르게 캐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주기율표에 나오지 않는 이온들 포함해서 근데 이 이온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이쪽 파트가 중등부 과학에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 왜냐면은
이게 이온 결합에 형성되는 거 하나 잠깐만 아까 좀 확인 좀 해볼게. 다시 한번 내가 놓친 게 있나? 그렇지. 이게 이온이 있잖아. 이온이 이게 이거 관련해서 이제 한 덩어리를 쪼개서 1부는 중학교 2학년 때 1부는 중학교 3학년 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지 않게 된 거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자 원자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이온 상태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나누어지게 되잖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너네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 상으로 플러스랑 마이너스들은 서로 어떻습니까? 서로 끌어당겨 밀어내. 끌어당기죠. 그렇죠? 플러스를 띠는 양이온과 마이너스를 띠는 음이온은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긴단 말이야. 그렇지? 끌어당긴다고요. 이 친구들끼리 그래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런 이온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것을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온 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다시 방학 때부터 했던 친구들은 우리가 정식 루트로 공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진행을 했었잖아. 근데 아직 우리가 그거는 고등학교 내용을 기반으로 했던 거고 이제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은 이제 최소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가지고 이온결합에 하는 목적은 딱 하나야. 얘네들을 합해서 0이 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럼 0이 되려면 전하량을 알아야 돼. 예시들을 들어가면서 얘기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가 NaCl이에요. 자, NaCl인데 왼쪽을 보니까 NA가 몇 플러스입니까? 플러스 1이죠. Cl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봐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만나서 얼마가 되면 되겠어? 0이 되면은 되지 않겠어? 그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몇 개씩? 몇 개씩? 하나씩. 그렇잖아.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하나씩만 진행이 되면은 그러면은 0이 딱 예쁘게 맞는 거잖아. 그렇죠? 잠깐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합해서 0이 되면은 딱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준호가 잘 따라와야 돼요. 왜냐면 나머지 친구들은 방학 때 한번 했던 것들이야. 그러니까 준호 때문에 설명을 다시 하는 거야. 그래서 몇 개씩 하나씩만 하면은 예쁘게 딱 0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쵸?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면은 다 성립이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봐봐. NaCl이 있잖아. NA가 플러스 1이잖아. 그럼 CL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1짜리 CL과 결합을 하려면 얼마가 되면 되겠어? 플러스 1이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게 Na 플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을 봤을 때 Li 플러스 보이죠? K 플러스 보이죠? 그럼 나트륨 대신해서 리튬이나 칼륨이 들어와도 돼야 안 돼? 문제가 생기지 않아. 똑같단 말이지. 하나 더 있어.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원자 이온들을 하나씩 외우기 시작을 할 건데 여기서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양이온에 해당하는 다원자 이온이 NH4의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 마이너스 1짜리도 마찬가지야. NA가 플러스잖아. 그럼 플러스 1짜리 나트륨과 1대1로 결합을 하려면 음이온이 마이너스 1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F-가 있고요. 당연히 Cl-도 있겠지. Cl-부터 Cl- 있을 거고요. F- 있어. 그리고 주기율표에서 이건 쓰진 않을 거야. FCl 그 밑에 BR-나 I- 정도는 내가 써도 되겠다. I- 뒤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 있냐? 이 아래쪽에 있는 게 브로민이어서 Br- 있고요. I-도 있습니다. 아이오딘 화이온이야. 이 친구 뒤쪽에서 우리가 오늘 앙금 배울 때 나오는 친구들이야. 요런 애들이 하나짜리 이온들 그리고 두 개짜리의 다원자 이온의 마이너스 1짜리가 중간에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OH-가 있고요. 그 다음에 NO3-가 있어. 다원자 이온들의 이름을 써보면 암모늄 이온이야. 이거는 암모늄 이온. OH-는 이름이 수산화 이온이야.
그리고 NO3는 질산의 이온이야. 자, 이렇게 이제 써놓은 상태에서 그럼 봐봐. 내가 NaCl 하나를 알고 주기율표에서 다양한 이온들의 존재를 알면은 무슨 효과가 생기냐? NaCl 염화나트륨, NaF 플로리나 나트륨, NaI 아이오디나 나트륨, NaOH 수산화나트륨, NaNO3 질산나트륨을 얻을 수 있게 돼. 플러스 LiCl, LiF, LiI, LiOH, LiNO3 KL, KCl, KF, KI, KOH, KNO3 KOH가 수산화 칼륨, KNO3가 질산의 칼륨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이 다원자 이온들의 경우에는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요 덩어리째로 통째로 보는 연습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요게 NaCl에서 파생되는 친구들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는 MgO 파생을 한번 봐볼게요. MgO 마그네슘은 플러스 얼마입니까? 이온이 됐을 때 2죠? 그쵸? 산소는 이온이 됐을 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플러스 2짜리랑 마이너스 2짜리가 만나면 얘도 하나하나씩 들어오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해당하는 친구들을 적으면 Mg는 2 플러스가 있을 것이고요. 그 아래쪽에 해당하는 CA의 2 플러스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조금 많이 만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에서 Fe 2 플러스나 CO2 플러스 같은 친구들을 만나거든? 근데 요거는 문제 풀 때 조금 조심해야 돼. 왜냐면은 괄호 안에 로마자 2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로마자 2가 붙어 있을까? 이 로마자가 뭐냐면은 위쪽에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보는 리튬,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칼슘 이런 애들은 딱 고정값이야. 다른 걸로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거든요. 근데 철이나 구리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땐 플러스 2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땐 플러스 3이 되기도 해. 그러니까 앞에 괄호 안에 뒤쪽에 붙어있는 로마자 2는요. 얘가 플러스 2짜리 철 이온이야. 얘는 플러스 2짜리 구리 이온이야. 라는 걸 얘기해주는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의도를 조금 알겠나요? 어떤 의도인지, 그쵸? 그래서 플러스 2짜리인 이온이야, 마이너스 2짜리인 이온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지표값을 주어지게 되는 걸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음이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의 2-짜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S의 2-가 있고요. 다원자 이온들이 어떤 게 들어가 있냐? CO3의 2-와 SO4의 2-가 많이 등장하는 친구들이에요. CO3 2-가 탄산의 이온, SO4 2-는 황산의 이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요 내용이 먼저 이온 결합에 관한 필기 한 판 더 쓰긴 할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조금 해놔 봅시다.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볼게요. 먼저 이거부터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칠판에 있는 거는 전부 다 1대1로 결합하는 친구들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MgO 이름이 산화 마그네슘, MgS 항화 마그네슘, MgCO3 탄산 마그네슘, MgSO4 황산 마그네슘, CaO 산화 칼슘, CaS 황화 칼슘, CaCO3 탄산 칼슘, SO4 황산 칼슘, FeO 산화 철, FeS 황화 철, FeCO3 탄산 철, FeSO4 황산 철. 이름 붙여주는 규칙성들이 보입니까? 그렇죠? 전부 다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짜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1대1로 결합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조합이 들어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조합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가 가장 유명한 친구들을 내가 집어넣는 거야. 처음에 볼 거는 MgCl2를 봅시다.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플러스 2의 전하량을 가지죠. Cl은 마이너스 1짜리들을 가지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Mg 플러스 아까 했던 거 CA2 플러스부터 해서 FE 플러스 CO2 플러스 이런 거 다 들어갈 거 아니야? CO2 플러스 정도만 해놓자. 마이너스 1짜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도 어떻게 아까 앞에 썼던 거랑 똑같은 친구들이야. 몇 개 빼먹더라도 안중에서 빼먹는 게 아니라 한번 언급이 돼서 빼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CuCl2가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전환이 아니라 분리 많이 맞추는 거 중요하고요. Na2O 도 하나 나옵니다. Na2 플러스 1자리가 2개, 플러스 1자리가 2개, 마이너스 2자리가 하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Li 플러스나 아니면 여기가 이제 NH4 플러스가 포인트야. NH4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 뭐 이제 NO3 마이너스가 아니지 어디냐? 뭐 CO3 E 마이너스 아니면 이제 뭐 SO4 E 마이너스 막 이런 애들 들어오잖아.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NH4 CO3가 있다고 쳐봐봐. 탄산 암모늄이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2잖아. 얘는 플러스 1이잖아. 그럼 플러스 1자리가 몇 개 들어와야 돼? 2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냐? 요렇게 숫자 2를 표현을 합니다. 이 다원자 이온들을 덩어리로 묶어서 덩어리 상태로 데리고 다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요거를 막 우리가 나중에 뭐 중학교 3학년에 뭐 대각선으로 연결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긴 하는데 나는 그거 다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합쳐서 0이 되는 거를 찾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괜찮나요? 요 내용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 내용. 그래서 요거까지 추가해서 적어주면은 이온에 관해서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그래서 다된 친구들 오른쪽에 31쪽에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보시면 됩니다. 지우리 아까 보니까 풀어져 있던데 지우리는 잠깐 조금 이제 내용 좀 보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 친구들은 31쪽 지우고 있다고 하니까 요거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나가면 딱 맞겠다. 내용 이어서 볼게요. 내용 이어서 보면은 앞에까지 한 게 어떤 거냐 우리가 요 토요일날 막 이온결합 형성되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혜는 방학동안에 한번 했던 거라서 일단 내가 앞에 진행을 했는데 혹시 궁금하면은 앞에 거 영상 보세요. 전반부에 한 30분 정도 해석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할 건 어떤 거냐 오늘 요 단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요 단원 마무리를 시킬 건데 이온의 전하 확인이야. 이거는 자 이온결합 물질이 먼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머릿속에 좀 알면 좋아.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 이온결합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이온결합 중1 아니구나. 이건 앞에 판에서 했구나. 다시 이온결합은 기본적으로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근데 방금 내가 기본적으로라는 단어를 썼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봐. 모든 이온결합은 물에 잘 녹는다. 이거는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란 이런 좀 제한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거 아니야? 이온결합은 일반적으로 물에 잘 녹아. 이거는 맞지만 모든 이온결합 물질이 물에 잘 녹는다고 얘기하면 이건 틀린 표현이 되긴 할 겁니다. 어쨌든 다시 들어와서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아. 그럼 물에 잘 녹으면 어떻게 되냐? 자, 이온결합이
녹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까 우리 앞에 그 29쪽이 2번 문제에서 이온결합 그림 보면서 느꼈겠지만 플러스를 가진 양이온과 마이너스를 가진 음이온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붙어있는 형태야. 이렇게 이제 뿔마뿔마들이 많이 붙어있는 형태라고. 이게 이제 이온결합에 결합된 형태거든요. 근데 이게 물속에 들어가잖아. 수용액에 들어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여기는 물이 가진 고유한 성질 때문에 그래. 이제 우리가 분자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는 극성 분자와 극을 띠지 않는 무극성 분자로 나뉘고요. 극성 분자들의 가장 대표가 물이야. 무극성 분자의 가장 대표는 그럼 누구냐? 기름이야. 그래서 물이랑 기름은 섞여 안 섞여? 안 섞입니다.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지 않는 이유가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지 않는 이유가 물은 극성이고요. 무극성은 기름이고요. 그래서 극성과 무극성과 관련해서 서로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극성은 극성이랑 잘 녹고 무극성은 무극성이랑 잘 녹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 그럼 이 물 분자인 극성 분자는 어떻게 생겼냐? 산소가 있고요. 수소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물 분자 모양 봤었잖아. 그래서 이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산소 있는 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요. 수소 있는 쪽이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상한 기호는 지금은 이거 무시하는 게 낫겠다. 지금은 이제 이까지 중분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이제 플러스 기호를 띠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되기는 할 건데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인 극이 생기잖아.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플러스가 되고요. 마이너스가 되면은 플러스인 거는요. 이렇게 배치가 돼. 물 분자들이 싹 둘러싸는 거야. 마이너스 주변으로는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조금 알겠니? 그러니까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들이 서로 붙어 있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쵸? 준호 괜찮아? 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냥 표정으로 얘기하지 말고 안 된다고 손을 들고 얘기해. 나머지 친구들은 방학 때 한번 했다니까 이 내용을 한 달 전에 했단 말이야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 물 분자가 마이너스고 플러스인 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 이거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설명하기 너무 깊이 들어가고 물이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돼. 그럼 너네 자석 주머니에 넣어놓으면 자석 두 개를 주머니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붙어있어 떨어져 있어? 자석 두 개를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내가 그 자석 가지고 장난치다가 보면은 자석도 N극 N극끼리 이렇게 붙이려면 안 붙잖아. 근데 N극 N극끼리 붙이려고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붙을 거 아니야.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서 붙잖아. 그런 것처럼 얘네들의 경우에도 이 지금 자 봐봐 양이온은 물 분자가 있으면 물 분자의 대가리는 마이너스고 발바닥은 플러스야. 내가 플러스잖아. 그럼 누구랑 붙고 싶어? 플러스면 플러스랑 붙고 싶어? 마이너스랑 붙고 싶어? 마이너스랑 붙고 싶을 거잖아. 그래서 물 분자의 마이너스 쪽이 향하게 이렇게 배치가 된 거야. 또 안 되는 거 자꾸 얘기해줘야 돼. 얘는요? 마이너스니까 물 분자 어느 쪽이랑 만나도록? 플러스 쪽이랑 만나도록 이렇게 배치가 된 거란 말이야. 그쵸?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쪽이랑 만나도록 이렇게 배치가 되고 플러스 쪽이랑 만나도록 이렇게 배치가 돼. 그렇게 되면은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 이온들 사이사이로 물 분자들이 막 껴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붙어있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없다는 거지. 그게 포인트입니다. 얘네 둘끼리 붙어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래서 얘네 둘끼리 붙어있지 못하게, 그러니까 붙어있을 수 없으니까 물에 잘 녹아서 퍼져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지들끼리 따닥따닥 붙어있는 덩어리들이었는데 물에 넣으면은 이렇게 물 분자들이 가운데로 싹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못 붙어있게 하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되게 잘 녹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면은 자 물에 녹으면은 이렇게 딱 붙어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랑 마이너스끼리 떨어져서 그냥 이제 자유롭게 팔락팔락거리고 돌아다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이온 결합 속에 있는 수용액의 상황이야. 이온 결합을 물에 녹았을 때, 그러니까 수용액이라는 단어가 물에 녹았을 때잖아. 이온 결합을 물에 녹였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하냐? 얘네들이 자 이거는 봐봐. 자유롭지 못해. 딱 붙어있잖아.
옆에 애들이랑 딱 뿔마가 딱 연결돼 있고 내 위에도 잡고 있고 밑에도 잡고 있잖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까? 없어. 얘는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또 봅니다. 계속 뿔마끼리 땡긴다. 얘는 어느 극으로 가겠어? 플러스잖아. 어느 극으로 이동하겠어?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합니다. 얘는 어느 극으로 이동하겠어?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물에 녹게 되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되니까 플러스를 가지는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마이너스를 가진 음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온이 아니라 분자들은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게 30쪽의 4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0쪽의 4번을 한번 읽어보고요. 31쪽의 5번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죠. 근데 얘네들의 이온을 보면서 너가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 알아야지 뭘 하거나 할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 이런 상황에서 4번 풀어봤어? 오른쪽에 4번? 오른쪽에 4번? 오른쪽이 제일 마지막 4번이 아니라 5번 문제. 오른쪽에 5번 문제. 31쪽에 5번 문제. 자, 31쪽의 5번 문제에서는 어떤 게 들어가냐? 염화이온, 염화이온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염화이온? 음이온이야. 얘네들 다 기호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염화이온 Cl 마이너스. 플러스 쪽으로 가겠죠. 그쵸? 그 다음에 철 이온 Fe E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가겠죠? 칼륨이온 Ka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갈 거고요. 질산이온 NO3의 마이너스 어느 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암모늄이온 NH4의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것은 철, 칼륨, 암모늄 2번 1번의 정답은 염화랑 질산이온이다 라는 거. 이온의 전하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괜찮나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뒷장으로 넘어가서 여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게 앙금 생성 반응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주요한 거 양이온과 이온 결합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게 맞으려나? 화학 반응 얘가 좀 애매한 파트기는 해. 우리가 산화하는 반응에서는 처리를 해주지는 않거든. 근데 요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쨌든 양이온과 음이온들끼리 계속 막 섞는 거야. 근데 아까 내가 이온 결합 물질 하면서 이온 결합 물에 잘 녹는다고 했어? 안 녹는다고 했어? 잘 안 녹는다고 했죠. 그쵸? 이온 결합은 물에 잘 안 녹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물에 잘 거꾸로 했어. 미안. 이온 결합 물에 잘 녹는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물에 녹지 않는 이온 결합 물질들을 특별하게 우리는 앙금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이온 결합이 어떤 애들이라고요?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에 잘 녹지 않는 이온 결합 물질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앙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앙금은요, 얘가 물에 녹는지 안 녹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앙금인 친구들을 다 외워야 됩니다. 앙금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은 다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 있냐, 앙금. 앙금부터 정리 한번 해볼게.
쌤한테 내일 문제 푸는 거 얘기가 나와서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저번 주에 어떤 애들이지? 그치? 자, 앙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앙금이라고 하는 게 아까 칠흑보 이걸 적으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괜히 지웠나? 일단은 해볼게. 이온결합 중에서 물에 안 녹는 물질이야. 안 녹는 물질이고요. 이제 이거는 외우는 게 조건 같은 게 좀 있긴 하는데 너네들이 규칙성을 찾아보면 좋기는 해. 나는 일단은 색깔에 따라서 분류를 할 거거든요. 먼저 흰색 앙금이 되는 친구들이야. 흰색 앙금에는 가장 먼저 AgCl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요? 염화 은이라고 읽어야 돼. 읽는 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 너네가 영어의 알파벳을 쓰고 알파벳 읽는 것까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어떻게 읽는지는 알아야지. 그 다음에 CA의 CO3 이거 잘 봐봐. CA의 SO4 BA의 CO3 BA의 SO4 요 시리즈가 있습니다. 느낌이 좀 어때? 비슷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 결국에 양이온은 CaBa이고요. 음이온은 CO3 2-SO4 2-거든. 그래서 탄산, 칼슘, 황산, 칼슘, 탄산, 바륨, 황산, 바륨 해가지고 요 5가지가 대표적인 흰색 앙금에 들어가는 친구들입니다. AgCl, CaCO3, CaSO4, BaCO3, BaSO4 이렇게 이제 5가지가 되는 거고요. 노란색으로 앙금이 되는 게 있습니다. 노란색 앙금은요, PbI2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CdS도 있어요. 자, 나 처음 보는 친구들이죠. 대문자, 소문자 구분 잘 해주세요. 자, 대문자로 써야 돼. S. 자, PbI2는 뭐냐? Pb가 뭔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얘가 납이야. I는요? 아이오딘이야. 아이오딘화 납입니다. 얘가 아이오딘화 납이고요. 얘네들의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유추를 해보자면은 아이오딘이 누구 친구야? 아이오딘 위아래에 누구 있어? 주기율표에서 누구 밑에 써놨어? 너 주기율표 없니? 브로민 그 위에 염소 그 위에 플로린 옆에 같이 좀 보여줘. FCl, BrI가 짝꿍 세트 아니야? 그러니까 플로린 -1이고 염소 -1이니까 아이오딘도 얼마겠어? -1일 거야. 얘가 -1이야. 얘는요? 2개잖아. 얼마짜리겠어? 플러스 2짜리라는 거야. 나는 납이 이제 플러스인 걸 알았어. 이거 기억하고 있다가 납이란 거라면 나머지 할 때도 써먹을 수 있겠지. 황이 몇 마이너스야? 2-야. 얘랑 1대1로 결합하는 거 아닙니까? CD가 뭔지 모르잖아. 얘는 카드뮴이라는 물질입니다. 카드뮴. 그래서 얘는 그러면은 황화 카드뮴이겠네요. 근데 이름 들어보니까 카드뮴은 어떨 것 같아? 느낌이 어떻습니까? 처음 들어보니?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CD는 그럼 몇 플러스일까? 2 플러스가 될 거야. 내가 원했던 게 이런 거야. 모르는 거를 어쨌든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가 열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황화 카드뮴인데 PB, 납도 그렇고 납은 먹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납이 너네 혹시 그 요즘에는 거의 없긴 할 건데 그 납 무연 휘발유라는 단어 혹시 휴게소 그 주유소에서 본 적 있니? 거의 없기는 해. 거의 없긴 하는데 납을 그럼 우리가 주변에서 언제 쓸까? 언제 쓰는지 알아? 너네 회로 만들고 이런 거 안 해봤니? 과학상자 만들고 이런 거? 납땜 한 번도 안 해봤어? 오늘 해봤니? 안 해봤어? 해봤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러니까 납땜할 때 납을 씁니다. 왜 납땜을 할 수 있을까?
너네 고데기로 집에 있는 쇠젓가락 두으면 쇠젓가락 녹아? 안 녹겠지? 안 해봤지만 안 녹을 거 아니야?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에다 쇠젓가락 넣으면 쇠젓가락 녹아? 안 녹죠? 근데 납은 고데기로 구우면 구워집니다. 심지어 헤어드라이기로는 안 되는데 헤어드라이기에서 바람이 한 300도로 나오는 헤어드라이기가 있어. 열풍기거든. 열풍기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그걸로 말리면 3초만에 말려지긴 하겠다고 해서도 그러니까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공업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지. 그거 그거 있어. 그 뭐냐 핸드폰 수리점 같은 데에서 보면 이렇게 뜯으려면 막 커버 녹이고 해야 되잖아. 집에서는 드라이기로 하는데 그런 열풍기 같은 거 있고 그런 걸로 하면 녹아. 가스레인지 올려놓으면 녹고요. 당연히 이제 저기 뭐 그러니까 온도가 낮거든. 낮 같은 경우에가 이런 온도가 낮으면 우리가 다루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 그 낮 때만 때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에 쓰니? 혹시 아버지가 낚시 다니시니? 낚시 하셔? 그런 거 안 하셔? 낚시할 때 추가 그러니까 낚시할 때 생각해봐. 낚시 같은 거 이제 하는 거 보면은 쭉 내가 던지면 왜 우리가 물에다가 미끼를 던지면 물이 위에 미끼가 좀 뜨잖아. 그냥 던지면. 그치? 근데 낚시 바늘이 그러니까 낚시 바늘을 내가 물 위에 던지면 뜰 거 아니야? 근데 바늘이 물 위에 떠 있어야 돼. 잠겨야 돼. 잠겨야 되겠지 않겠어? 낚시 바늘이 물에 잠겨야지 안쪽에 있는 물고기가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거 아니야? 그런 낚시 바늘 같은 데 납으로 된 추를 달아. 그러니까 납은 무거운 금속이고요. 이런 무거운 금속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중금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중금속류들은 먹으면 몸 안에서 배출이 안 돼. 그리고 하필 인간이 최상위 포식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만약에 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먹었는데 물고기가 납이 많이 몸에 쌓여 있어. 그럼 그게 고스란히 우리가 사람한테 옵니다. 체내에 이렇게 납이 쌓이게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죽어요. 예전에 내가 그 납 관련해서 그 납의 로마 얘기한 적 있지 않니? 이쪽 반에서는 안 했었나? 이 납 같은 경우에가 옛날 사람들은 많이 사용을 했어. 왜냐면 납은 아까 내가 그 녹는 점 얘기했잖아. 녹는 점이 낮고 그 다음에 조금 무른 금속이야. 그래서 다루기가 편합니다. 납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좀 더 다루기 편하고요. 납이 어떻게 조금 가공 처리를 하잖아? 그럼 납가루가 하얗게 변해. 그 고대 이집트 벽화 같은 데 보면은 여기 사람들이 하얀 색깔만 뭐 묻히고 온 그림 있지 않아? 있거든.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워낙 하나도 뭐 이런 거 찾아보지 않겠죠. 책이나 이런 걸 본 적이 없겠죠. 이집트 문화에 대한 막 설명된 책 같은 거 안 보겠지. 유튜브 쫓아나 보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혹시 도서관 같은 데서 그림 같은 거 보면 재밌긴 하는데 왜 옛날 막 원주민들 같은 여기 막 이제 뭐 그리고 있잖아. 그런 것들을 납 가지고 그려. 피부가 하얗면 좋겠지? 납을 바릅니다. 어떻게 됐어? 납 중독으로 죽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까지 들어가냐?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이 납을 되게 좋아했어. 너네 로마에 가면은 막 여러 가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유적지들이 있잖아. 뭐 알고 있는 유적지 뭐 있어? 로마 유적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너는 콜로세움이나 이런 거 안 들어봤어? 오?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돼. 보통 콜로세움은 5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처음 들어봐? 경기장. 그니까 로마 시대 경기장. 로마 시대 경기장. 근데 그때 지었던 경기장이 워낙 잘 지어져 있으니까 지금도 막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그 로마 같은 경우에가 문명이 꽤 많이 발달했던 국가 중에 하나였거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즐겨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목욕이야. 근데 목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목욕하려면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할 거 아니야. 로마에 목욕탕 이런 거 되게 잘 갖춰져 있었거든. 근데 물을 공급을 해줘야 돼. 그렇잖아. 근데 우리 집에 만약에 물이 안 나오면 당연히 목욕탕 만들기 어려울 거 아니야. 그래서 로마 시대에 나왔던 그 유적지 중에 하나가 또 수도교라는 게 있거든. 걔가 수도.
물 끌어오기 위해서 막 이따시만 큰 다리 같은 걸 지어서 물을 수송을 한 건데 돌로 안 짓고 납 같은 걸로 관을 만들어. 납을 다루기 쉬우니까 하고 물이 안 새. 돌로 만든 물 셀 거 아니야. 돌로 이게 관 만들었다 치면 중간중간 이인대분이 물을 새잖아. 그래서 그런 납 같은 걸로 물 운반하고 이런 것들이 했거든. 그래서 근데 납으로 운반한 물이면 당연히 물에 누가 녹아 있겠어. 납이 녹아 있겠지. 그럼 먹어. 몸에 납이 이렇게 또 쌓여. 그리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되게 원초적인 그 맛을, 인간의 그 본능을 자극하는 맛이 단맛이거든. 그러니까 왜 너네도 되게 막 화나고 하면은 단 거 먹으면 좀 화가 풀리고, 그러니까 되게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단 거 먹으면 아 그래도 조금 괜찮아지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단맛이 이거는 이제 이거 내 의견이긴 합니다만 약간 본능적으로 조금 기억이 돼 있는 것 같아. 왜냐면은 단맛을 나는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포도당인데 포도당은 인간이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형태의 에너지원이야. 그래서 당연히 공부하다가 쓰러져 본 적 없겠죠? 공부하다가 쓰러지면은 병원에 가서 이제 수액 주사를 맞잖아. 근데 그 수액이 가장 기본적으로 포도당이야. 그래서 포도당 주사를 하면은 이제 체내에서 그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그냥 바로바로 꽂아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회복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러겠죠. 그래서 포도당 수액 같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포도당의 맛이 단맛이기 때문에 인간이 좀 더 원하지 않았나? 라고 이제 주장하는 교수님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단맛을 얻으려면 비쌉니다. 지금 우리가 단맛을 뭘 통해서 얻죠? 너네 엄마가 요리할 때 단맛 뭐 넣어가지고 챙겨? 설탕 넣지. 그치. 근데 설탕이 없었다면 어떻게 단맛을 뽑을까? 막 단맛이 나는 과일류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 별로 안 답니다. 별로 안 달아요. 생각보다 별로 안 답니다. 엄마가 집에서 막 과일 주스 같은 거 갈아주고 그러니? 그렇진 않니? 딸기 같은 거 사가지고 딸기 주스 갈잖아? 맛이 그렇게 없어. 가게에서 파는 맛이 나려면 설탕을 때려 넣어야 돼. 이 정도 넣으면 되나 싶을 정도로 넣잖아? 좀 싱거워. 좀 더 넣어야 돼. 그래야지 되거든? 우리가 어디냐? 저쪽 편의점이네. 그 카페에서 사먹는 과일 주스들이 설탕이 되게 많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거기 설탕보다는 우리가 카페 시럽 있지? 그런 걸 넣어가지고 단맛을 맞추기는 하는데 천연 상태에서 단맛을 끌어오기가 되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단맛을 설탕에서 뽑는데 설탕이 사탕수수를 정제해가지고 나오거든. 근데 사탕수수가 유럽 쪽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단맛은 설탕은 되게 부자들만 먹을 수 있는 전유물이 됩니다. 내가 베트남 갔다 온다고 얘기했었니 저번 주에? 내가 일요일 날 저녁 7시에 수업을 끝내고 월요일 새벽 2시에 비행기를 탔거든. 수업할 때 짐 챙겨 나와가지고 수업 끝나고 바로 공항으로 갔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 아침 10시에 들어왔단 말이야.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휴양하고 왔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가지고 지금 오늘 날씨가 막 16도, 20도 막 이런 거 같던데 거기 26도 이래가지고 바다에도 못 들어가고 막 파도가 많이 쳐서 그냥 구경만 하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 가면은 눅미약이라고 해서 사탕수수 즙을 판단 말이야. 그래서 사탕수수 이렇게 드르륵 갈아가지고 즙 짜가지고 얼음에 담아먹는데 그거가 설탕을 안 넣겠지. 근데 되게 달아. 엄청 달게 나오는 설탕물 같은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단맛들을 추구를 했었는데 뭔가 얘기가 좀 살짝 새는 이걸로 마무리할게. 그 옛날 사람들이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럽 가서는 물을 사 먹으라고 하잖아. 유럽 여행 가봤니? 나도 유럽 여행 되게 어렸을 때 가봐가지고 하는데 유럽은 토양의 질이 석회질이야. 그래서 유럽에서는 물을 틀잖아? 그럼 물이 석회질이 녹아있는 되게 뿌연 물이 나와. 그냥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돗물 먹어도 됩니까? 우리나라 먹어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요즘에 그러니까 지금 이쪽 지역에 아파트 살고 있는 친구들은 수돗물 먹어도 될걸?
왜냐면은 그 상수도에서 나오는 물이 나올 때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컨디션으로 나오는데 오염이 되는 원인이 이제 각각 지역에 있는 관 같은 게 좀 녹슬거나 오래되거나 그런 거기만 뭐 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오염이 되는 거지. 이제 물 자체는 괜찮거든. 우리나라는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상수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찝찝하겠지만 먹어도 괜찮기는 하고요. 이제 염소 성분은 조금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뭐 한번 끓이든가 아니면 뭐 공기 중에 좀 냅두든가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괜찮긴 할 건데 다른 나라 가면은 당연히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생수가 있겠지만 옛날에 생수가 없잖아. 그래서 술을 담굽니다. 그럼 술을 담그면 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술균 빼고 나머지는 죽어. 왜냐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만드는 알코올을 만드는 세균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생명활동을 하거든. 그럼 산소를 차단을 하면 알코올은 만들어지는데 나머지 세균들의 경우에는 숨을 못 쉬어가지고 나머지 세균들을 살균하는 작용이 있어. 네, 그렇게 해서 술을 만들어가지고 막 먹는데 로마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포도주를 먹었죠. 뭐 독일 같은 경우에 맥주 같은 게 이제 물 마실 때 나오긴 하는 거고. 다시 와서 이제 포도주 같은 거를 이렇게 하면은 포도주가 상하잖아. 근데 그 상하는 포도주에다가 납을 집어넣잖아? 그럼 안 상한대 포도주가. 포도주랑 납이랑 반응을 해서 거기에다가 포도주랑 납이랑 반응을 하게 되면은 아세트산 납이라는 게 되는데 그게 갈아가지고 가루 형태를 먹으면 단맛이 나는데 그럼 또 뭐야? 또 납을 처먹어 사람들이. 근데 부자들은 설탕을 먹겠지만 내가 좀 서민이다. 그러면 이제 그 집에서 오는 수돗물에 납으로 된 관으로 된 수돗물을 타고 온 물을 먹어. 아니지. 납으로 된 관을 타고 온 수돗물을 포도주를 만들어. 거기에다가 포도주가 상하지 말라고 안에다 납을 넣어. 그리고 거기서 이 납을 꺼내가지고 갈아서 음식 위에 토핑으로 올려. 그래가지고 납 중독 때문에 평균 수명이 뭐 한 40살, 50살 정도면은 깔끔하게 죽으셨다 이런 기록이 있기는 하거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미라들 시체들을 보면은 지금도 막 납이 있고 막 그렇다고 했거든. 다시 와서 이렇게 이제 납이라는 거지. 지금은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다 밝혀졌어요. 카드뮴도 마찬가지고요. 수은도 마찬가지고 이런 중금속류들은 우리가 섭취하면은 어떻게 돼? 안 되거든. 근데 이런 게 이제 화공약품이나 이런 데 있어서 얘네들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살짝 다른 얘기하다가 넘어가면서 PBI2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노란색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어떤 거냐? 검은색 시리즈가 있어. 검은색 시리즈. 그래서 CDS가 있었고요. 검은색으로 납이 되는 게 납이 한 번 더 나옵니다. PBS가 있고요. CUS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다 앙금이 돼서 밑으로 싹 가라앉는 친구들인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앙금들을 먼저 외워놓고 그 다음 과정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요거 우리 필기노트에 좀 적어줄까? 요것들을 잘 기억해두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덩어리가 됐으면 좋겠냐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얘네들이야. AgCl, CaCO3, CaSO4, BaCO3, BaSO4. 그 다음에 PbI2까지가 되게 많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고요. 얘네들의 색깔이 CDS, PBS, CUS인데 공통점이 뭐야? S가 들어있지 않아? 그쵸? 그리고 우리가 중금속이라고 분류하는 게 철보다 원자 번호가 크면 되는데 둘이가 철보다 어쨌든 원자 번호가 큰 쪽에 속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 S와 함께 하는 중금속 제거. 약간 이런 느낌. 다시 흰색 앙금 5가지에 PbI2까지가 기본형. 나머지 3가지를 황과 함께 하는 이제 중금속 제거.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은 되게 수월하기는 합니다. 그럼 이 앙금 생성이 되는 것을 어떻게 나오나 한번 봐볼게요. 자, 앙금 생성은 기본적으로 이온결합 물질들의 반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 반응되는 거 지금 책에 있는 식이 뭐부터 들어가니? 염화나트륨의 질산은 수용액이네. 그럼 한글로 봐봐. 한글로 염화나트륨 더하기 질산은이야.
이게 앙금 생성은 너네가 센스가 좀 많이 필요해 화학에 관련돼서. 그럼 염화나트륨을 화학식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Na에 CL이 염화나트륨이죠. 질산은은 화학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지 어떻게 돼? 질산은 화학식으로. 질산은 화학식으로. 그 생각을 좀 하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거 말고 이게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자꾸 좀 외워야 돼. 우리가 한 장 앞으로 넘기게 되면은 이온에 관련돼서 있잖아. 질산 이온이 뭐야? 질산 이온. 저번에 이거 하면서 안 했어? 이거 문제 풀다 가지 않았어? 외워가지고. 질산 이온이 NO3-거든요. 그래서 NO3-고요. NO3의 마이너스 1자리야. 은 이온은요 A주의 플러스 1자리입니다. 그래서 질산은 A주의 NO3야. 그 다음 여기는 NA가 플러스고 Cl 마이너스지. 얘네들 물에 다 그냥 있는 고체 상태가 아니라 물에 녹아있는 수용액 상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물에 녹지 않는 그 가루 상태에서 막 섞고 흔드는 게 아니라 물에 녹인 상태야. 그러면 NaCl과 AgNO3는 이 앙금이 아닌 친구들이지. 이 친구들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녹습니다. 그래서 Na 플러스의 이온과 Cl 마이너스의 이온, 그 다음에 Ag 플러스의 이온과 OH 마이너스, 아니 NO3 마이너스, 미안, NO3 마이너스 이온으로 쪼개어집니다. 이까지 괜찮나요? 괜찮죠? 자, 그럼 다시 양이온, 음이온 인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NA랑 Cl, Ag랑 NO3가 조합이 된 상태야. 여기서 새로운 거를 하려면은 내 원래 짝꿍이랑 합쳐야 돼, 반대랑 맞춰야 돼. 반대인 애들이랑 합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인 애들이랑 합체를 한 거를 여기다가 쓰는 거야. 그럼 NA의 NO3가 되겠죠? 그쵸? NA, NO3는 이름이 뭐야? 질산의, 읽을 때 뒤에서부터 나트륨이라고 읽어요. 플러스 Ag의 CL이 되는 거야. 얘는 염화의 은이겠네요. 그리고 써놓고 나서 보니까 내가 외운 앙금 중에서 리스트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 리스트 있나요, 없나요? 있네요, 리스트가. 밑으로 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을 할 때는 이온 결합에 대한 이해도가 좀 쌓여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그냥 나오는 케이스들 몇 가지 외워서 들어가는 건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중학교 2학년 시험을 못 보냐 그러진 않을 거야. 중학교 2학년 시험을 보는 데는 무리는 없을 겁니다만,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풀어가지고 좀 뭔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괜찮아. 일단 요거 필기 좀 해줄까? 우리 필기 노트에다가 공간 부족해 넘겨서 해줘야 돼. 공간 좀 넉넉하게. 아래쪽에 조금 남아있는 친구들은 다음 장 넘겨버리세요. 은호도 다음 장 넘겨버리세요. 한 번 더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친구들을 내가 예시를 들어서 보여줄 거라서 아마 부족할 거야, 공간이.
자, 이렇게 이제 됐고요. 그 다음 거. 네, 조금 다양한 케이스들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카메라 껐나? 켜져 있구나. 자, 그 다음 케이스는 아이오딘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 먼저 하고 나머지 것들도 한번 해볼 건데 이제 너네가 나랑 내가 이제 칠판에 써준 흐름 있잖아. 이 순서대로 와야 돼. 그냥 마음대로 필기하지 말고 칠판에 먼저 뭐부터 들어가야 되냐? 아이오딘이나 칼륨과 질산납이래. 아이오딘화 칼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산의 납이 있어. 나는 너네가 아이오딘이랑 칼륨이랑 질산납의 화학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모르더라도 찾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으면 좋겠거든요. 아이오딘이 I-고요. 칼륨이 K+야. 그럼 K+랑 I- 만나면 몇 대 몇으로 결합하면 만나겠어? 하나씩 결합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가 KI고요. 물에 녹게 되면은 K+ 상태와 I의 마이너스 상태가 되어 있는 거지. 이 친구는요. 질산이온은 NO3의 마이너스죠. 납이 아까 PB 몇 플러스야? 2+야. 그러니까 이제는 PB가 2+인 걸 알아야 되거든. 그럼 얘는요. 자, 형태를 잘 봐봐. PB에 NO3가 2개 있다. 이렇게 써줘. 요거 모양 괜찮아? 이 NO3 마이너스를 통째로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PB의 I2 썼잖아. PB의 I2랑 PB의 NO3의 2랑 똑같은 거야. I 자리가 NO3로 대체가 된 거거든. I 자리가 NO3로 대체가 된 거니까 PB의 I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친구가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 PB에 2+ 자리가 하나가 있고요. NO3 마이너스가 몇 개가 있어야겠어? 2개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아쉬운 게 너네가 이거 좀 화학 반응식을 다루려면 화학 반응식 관련해서 중학교 3학년 때 하는 화학 반응식 세우는 걸 하고 왔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이제 모양만 봐봐. 종류만.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양이온, 음이온 세트가 원래 돼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조합을 만들고 싶으면은 원래 짝꿍이랑 합쳐야 돼? 반대되는 친구랑 결합해야 돼? 반대되는 친구랑 결합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랑 반대되는 애랑 결합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먼저 형태부터 PB랑 I가 결합을 합니다. PB는 플러스 2고요. I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대로 들어오면 됩니까? 하나 더 들어와야 됩니까? 하나 더 들어와야 되네. PB I2가 돼야 돼. 플러스. 나머지 찌꺼기 뭐야? K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야. K랑 NO3는요. K가 그냥 플러스 1이고 NO3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결합하면 뿌리 마이너가 되겠네. 얘를 그러면 한글 이름으로 바꾸면 얘가 뭐야? 아이오딘화 납이고요. 얘는요. 질산 칼륨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좀 거창하게 이것저것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 뭐냐? 내 거랑 남의 거. 내 음이온과 상대방의 양이온이 결합하고 내 양이온과 상대방의 음이온이 결합하는 상황이야. 자리가. 그렇잖아. 아이오딘이나 납, 질산의 칼륨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너무 어렵다면 한국말을 보면서 이렇게 한글 위치만 바뀌면 되고 알파벳 위치만 바꾸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너네가 중학교 2학년 수준에 머무르게 있는 거고 물에 녹아서 풀어져서 새롭게 재조합을 한다 요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나중에 너네가 고등부까지 가서도 이 이온 간의 화학결합하는 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괜찮나요? 요거 필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리야.
다양한 화학 반응식들을 계속 조금 봐봅시다. 자, 그 다음 거.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건 이거 두 개긴 하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좀 자주 나오는 친구들을 내가 한번 좀 조립을 좀 해볼게. 밑에 여러 가지 앙금 생성 반응이 있기는 하네. 여러 가지 앙금 생성 반응이 있어서 이제 두 가지 했고, 염화칼슘이랑 탄산나트륨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약간 처음에는 두 개는 좀 길게 늘려서 했고, 염화칼슘이랑. 그럼 염화칼슘을 딱 봐. 염화칼슘 화학식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내가 원하는 수준은 염화칼슘을 딱 보면 염화칼슘 화학식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염화이온 얼마야? 뭐 어떻게 염화이온 누구야? 염화이온은 내가 외워야 되는 친구잖아. 염화이온 누구야? 주기율표 있잖아. 누구야? Cl-야. 칼슘이온 누구야? Ca의 2 플러스 아니야? 그치? 그럼 둘이 만나서 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Cl-가 하나 더 들어와야겠네. 그렇잖아. 화학식이 CaCl2입니다. 탄산, 나트륨. 탄산 나트륨이야. 탄산이온 어떻게 생겼어? CO3 E-. 너네 이온들 외워야 돼. 내일 올 때까지 그 앞에 장에 있는 이온들 안 외워가지고 오면은 되게 곤란해질 것 같아. 이온들 이름 다 외워야 돼. CO3 E-, 나트륨 이온 Na에 플러스. 그러니까 주기율표상에 있는 친구들은 주기율표에 맞춰서 외우는 거고, 없는 애들만 우리가 외우면 되잖아. 그러면은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니까 Na 플러스 어떻게 했냐? 하나 더 들어와야지 짝꿍이 맞지 않겠니? Na에 2CO3가 되는 거야 이게. 괜찮나요? 그럼 얘가 이제 결합이 되면 순서를 위에서부터 볼게. 이온 결합, 그러니까 지금 이 앙금 생성 반응에서 신경 써야 되는 과정은 뭐냐? 내 거 음이온이랑 상대 거 양이온이랑 결합. 내 거 양이온과 상대 거 음이온이 결합이야. 그러면 한글로 먼저 나올 수 있어. 염화 나트륨과. 방향을 이번엔 살짝 다른 방식으로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탄산 칼슘이 되는 거지. 염화 나트륨은 Na 플러스랑 Cl-니까 NaCl이고요. 탄산 칼슘은 Ca2 플러스와 CO3의 E-니까 Ca의 CO3가 되는 겁니다. 이거 따라올만 합니까? 안 되면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모르겠으면 일단 뭐 외우는 것부터 시작하기는 해. 하다가 보면 이런 규칙성이 있는 데가 보이거든. 근데 우리가 앙금이 되는 거는 화학 반응식을 할 때 밑으로 화살표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마지막에 할 때. 그래서 이게 이제 누가 될 거야? 염화칼슘과 탄산 나트륨 수용이 이게 반응이 될 것이고요. 밑에 것도 한번 해볼 겁니다. 질산의 바륨.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좀 이제 신기하게 생겼다가 아니라 누군지 조금씩 찍혀야 돼. 황산의 칼륨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아니라 황산 칼륨, 황산 나트륨, 황산 리튬 누가 들어오다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질산이온 NO3-야. 바륨이온 BA2 플러스입니다. 하나 더 들어와야 됩니다. NO3-가. 그래서 얘가 BA에 괄호 열고 NO3가 두 개 있다고 해서 이렇게 써지는 친구야. 질산 바륨이. 황산 칼륨은요, 황산이 SO4에 E-. 칼륨은 K 플러스가 두 개니까 K2SO4가 되는 거지. 이거는 이온으로 볼까? 내 거랑 남의 거 결합, 내 거랑 남의 거, 내 거랑 남의 거 결합. 바꿔서 결합을 하면은 형태가 나오는 게 BA의 SO4가 나오게 될 거고요. K의 NO3가 나오게 된다고, 새로운 조합이. 이 중에서 BaSO4가 황산 바륨. 한글로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영어로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얘는요 질산의 칼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황산 바륨이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아래쪽으로 화살표 이렇게 된다고요. 괜찮나요?
화학 반응식도 세우는 거는 영어 단어, 영어 문장이라고 보시고 자꾸 써봐야 돼. 내일 내가 이거 시킬 것 같은데 조교쌤이랑 해가지고 이제 이 화학 반응식 세우는 거를 좀 시킬 것 같아. 이 앙금을요 다시 한번 그냥 까고 외우면은 너무 쓰잘데기 없이 그냥 암기 그냥 이번만 딱 쓰고 넘어가는 건데 너네 요거 세우는 거는 3학년 1학기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계속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은 나오게 되는 친구들이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본기를 조금 확실하게 나는 잡아놨으면 좋겠어요. 괜찮나요? 요거 두 개 적어놓읍시다. 필기노트에다가. 자 이렇게까지 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 거랑 남의 거랑 남의 거랑 반응의 화살표 NaCl이 되고요. 내 거랑 남의 거랑 반응의 이렇게 연결이 될 거잖아. 그러면은 CuS가 됩니다. 여기서 이 CuS가 누구야? CuS가 앙금 중에 리스트에 있던 애 같은데 그렇지 않아? 앙금 중에 리스트에 있던 애야. 그래서 막 요거 하면서 조금 더 하면은 나트륨이랑 칼륨 있잖아. 나트륨이랑 칼륨은 어지간하면 앙금이 잘 안 돼. 그래서 나트륨이나 칼륨이 들어가 있는 앙금은 없고요. 비슷한 게 질산이온 같은 경우에도 질산이온이랑 만나면 앙금되는 게 많이 없고 막 이런 것도 있긴 하는데 뭐 지금 볼 건 그게 아닌 것 같긴 하고요. 자 아래쪽에 한번 봐봅시다. 아래쪽에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냐? 수돗물 속에 염화이온이 있어. 수돗물 속에 염화이온이 왜 있을까? 너네 염화이온 냄새 아는데? 염소 냄새 아는데? 알아? 수영장에서 물 먹으면 수영장 물 냄새 락스 냄새지 어떻게 보면은 그치? 이게 락스가 소독하는 성분이 있어. 그러니까 수영장은 락스를 좀 세게 쓸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그렇잖아. 한 병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수영장 물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빼가지고 채우고 이렇게 하지 않을걸? 목욕탕 물은 매일 빼. 목욕탕은 물 매일 빼고 청소하고 해. 목욕탕 이렇게 안 빼잖아. 근데 수영장은 물 매일 비우고 채우고 이렇게 안 할 거야. 왜냐면은 그러니까 물을 비운다고 해서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 따로 그 안에 있는 정수 처리해서 돌려가지고 다시 넣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도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 같은 거 나면 감염되면 안 좋잖아. 그럼 여기에 무슨 상처가 그러니까 딱지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물속에 수영하다 긁어서 딱지가 떨어졌어. 여기는 병원균이 물속으로 퍼지잖아. 그럼 그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걸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수영장은 물에다가 락스를 좀 세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그 우리나라 상수도 얘기했죠. 우리나라 수돗물에도 염소가 들어있어. 근데 우리나라 수돗물은 나름 이렇게 계산을 해. 어떻게 계산을 하냐? 그러니까 수돗물에서 나오잖아. 우리 집까지 갈 거 아니야. 그때까지 되면 염소가 뭐 하루 있으면 얼마씩 없어진다 막 이런 계산을 해. 그래서 적당한 비율로 염소 처리를 해가지고 보냅니다. 이제 오는 동안에 어떻게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지. 여기다가 은이온이 들어가면 무역효율이 듭니다. 폐수 속의 나비온. 이거는 폐수, 공장 폐수들은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워낙 막 화학약품이나 중금속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공장 폐수에 낙, 카드뮴, 뭐 수은 이런 애들 중금속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 황으로 처리 많이 합니다. 황은 CDS, PBS, CUS 다 되잖아. 그러니까 황이 중금속들이랑 반응을 잘해서 이런 거 가지고 좀 제거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고 오른쪽에 앙금에 관련된 현상의 예시를 보면은 조개 껍데기나 산호 같은 경우에가 CaCO3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는 물질이야. 그렇게 되고 지하수 같은 경우에 쓰다가 보면은 지하수가 이것도 옛날 얘기여서 그러니까 너네가 뭐 우물에서 뭐 그 옛날 사람들 머리 감을 때 어떻게 감았다고 해? 창포물 이런 거 안 들어봤니? 안 들어봤어? 은호도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너네 안 들어봤어? 그게 그러니까 요새는 하도 세상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거의 없긴 하는데
혹시 막 시골 같은 데 가서 우물이나 지하수 길러가지고 머리를 감잖아? 그러면 비누칠 거품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 이런 칼슘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으면은 비누가 활성화가 잘 안 돼. 근데 그런 칼슘 성분들을 보일러 속에 넣잖아? 그럼 보일러 속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관 안에 석회 덩어리가 껴. 그래가지고 안에 이제 그러니까 보일러 관 안쪽에 돌덩어리가 생깁니다. 그 막 따개비 같은 거 생기는 거 있잖아. 그런 느낌처럼 돌덩어리가 생겨. 그래서 안 좋아진다. 이런 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너네가 아직 안 해봤을 텐데 위 검사 같은 거 할 때 황산 조영제라는 걸 먹어. 걔네들을 먹어야지 위 안에 있는 장기들이 좀 더 뚜렷하게 보이거든. 그것도 황산바륨이라는 물질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 33쪽에 한번 가볼까? 오른쪽에 33쪽에 문제도 풀면서 내용 정리 좀 해봅시다. 오른쪽 33번에 33쪽에 보면은 지금 그림을 잘 봐봐.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이 나와 있어. 그러면 오른쪽 세 번째 그림에 보니까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애가 누가 가라앉아 있습니까? AgCl이 가라앉아 있죠. AgCl 누구야? 염화은입니다. 바닥에 염화은이 가라앉아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거 색깔 무슨 색이었어? 흰색. 쏙 듣고 있지. 그치? AgCl, CaCO3, CaSO4, BaCO3, BaSO4가 흰색 앙금이 될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립니다. 흰색이니까. 2번 염화은 맞고요. 3번 나트륨이랑 질산은 이온 물에 그대로 풀어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앙금이 되지 않고 나머지 친구들은요. 나머지가 이렇게 해서 결합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NaCl이 NaCl 상태로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물에 녹아있는 그냥 이온 상태로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앙금이 돼서 가라앉는 애들 합체해가지고 앙금이 돼서 가라앉는 애들이 특이한 거지. 지금 우리가 NaCl 뭐 KNO3 돼 있잖아. 이 NaCl랑 KNO3는 그냥 K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형태로 그냥 알아서 지하에서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알겠나요? 그래서 XOO가 될 거고요. 7번은 얘네들을 화학식으로 한번 다 써볼래? 7번에 나와 있는 6가지 물질들을 화학식으로 한번 써보시죠. 화학식으로. 화학식으로. 너네도 크록스 신니? 내일 학원에 크록스 신고 오면은 지비치를 달고 집에 갈지도. 거기 지비츠 이렇게 8개짜리 한 세트가 2,200원이거든? 22,000원치 사가지고 왔어. 혹시 너네 부모님이시니? 너희들? 누구시지? 책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돼. 이온들이 헷갈린다.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이온들이 있으니까 얘네들 알파벳으로 쓰는 연습 해봐야 돼. 그래서 최소 그 이온들 다 외워가지고 와야 됩니다. 몇 플러스인지 알아야 돼.
해보셨나요 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이온들만 외우면은 나머지 조합하는 거는 진짜 금방 하거든. 처음에 이온들을 지금 너네가 안 외워져서 그런 거야. 형성되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자, 질산이온 NO3-야. 칼륨이온 K 플러스입니다. 1대1 하면 되겠네요. KNO3입니다. 그쵸? 황산이온 SO4의 E-야. 바륨이온 BA의 E 플러스입니다. 1대1 하면 되겠네요. 하나하나씩. 염화나트륨 염화이온 CL의 마이너스야. 나트륨이온 NA의 플러스야. 1대1 하면 되겠네요. 아이온이나 칼륨 I 마이너스 K 플러스 1대1 하면 되고요. 탄산칼슘 CA의 E 플러스가 칼슘 CO3 E 마이너스 하나씩만 들어가네. 재미없게. Na의 플러스에 NO3 마이너스 얘네들입니다. 그래서 KNO3BaSO4 NaCl KiCaCO3 NO3 마이너스 NaNO3고요. 이 중에 앙금은 하나, 둘 내가 외운 리스트에서 찾아야 됩니다. 괜찮나요? 자, 밑에 Ag 플러스 양이온에 Cl 마이너스 음이온을 이거 8번이랑 9번까지 한번 해봅시다. 8번, 9번까지. 맞나요? 밑에가 Ag 플러스 AgCl, CaE 플러스랑 CO3 E 마이너스, CO3 E 마이너스가 만나서 CaCO3, BaE 플러스랑 SO4 E 마이너스가 만나서 BaSO4, PbE 플러스랑 I 마이너스가 만나면 PbI2, PbI2죠. PbI가 아니라 PbI2입니다. Cl 마이너스 작동은 Ag 플러스, PbE 플러스 작동은 I 마이너스. 그러니까 앙금은 모든 것을 다 외우고 모든 게 완성이 되면 한 번에 홀로 풀리고, 그러니까 SE 마이너스 넣어도 앙금이 되긴 합니다만 색깔이 검은색이 되니까 색깔 때문에 틀렸다고 잡히는 겁니다. 색깔 때문에. 9번에 1번 Cl 마이너스는 AgCl, Ag 플러스 은 이온. 괜찮나요? 자, 뒷장까지만 조금 간단하게 볼 건데, 이온들은 있잖아. 이온들은, 물에 녹아있는 이온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수돗물에 여러 가지 이온들이 녹아있거든요. 너네 이거는 이제 꼭 해봤으면 좋겠는 거. 집에서 생수병, 아까 오늘 생수병 있던데. 생수병을 해서 보면은 성분표가 있습니다. 예비한 건 없구만. 있다. 생수표를 보면 성분표가 있어. 봐봐. 칼슘 54에서 87,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불소가 녹아있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안 보여. 그렇잖아. 방금 내가 언급했던 이온들은 색깔이 없는 이온들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온은 색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겠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대부분이라고 했잖아.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색깔이 있는 게 일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 색깔이 있는 게 누구냐? CuE 플러스가 색깔이 있습니다. 푸른색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MnO4 마이너스. 얘는 이름이 과망가니즈산 이온이야. 이 과망가니즈산 이온은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나머지들은 이온의 색깔이 없거든. 얘는 색깔이 있어. 그럼 얘네들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색깔이 있으니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실험 간단하기만 아래쪽에 보면은 지금 황산구리 수용액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첫 번째 실험 왼쪽에 황산구리 수용액에서 황산구리는요 이제 이게 배경에 깔려 있는 게 뭐냐 바닥에 KNO3 질산칼륨 수용액을 먼저 배경에 깝니다. 왜? 그래야 전기가 통하거든. 그래서 질산칼륨은 배경이야. 질산칼륨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내가 CuSO4를 집어넣었대. 황산구리 수용액을 집어넣었더니 그 중에서 푸른색을 띠는 이 구리 이온이 이동을 하는 거야. 어느 쪽으로 가랬어? 얘가? CuE 플러스니까 어느 쪽으로 가랬어? 마이너스 쪽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쪽으로. 그럼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나머지 이온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긴 중요한 게 나머지 이온들도 이동을 하는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 여기는요. 과망가니즈산 칼륨이 나와. KMnO4입니다. 두 번째 실험은. 근데 누구 때문에 MnO4- 보라색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MnO4- 이동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낚시당하면 안 되는 게 칼륨이 보라색이 불꽃 반응이 있잖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앞에 한번 잠깐만 넘어가 볼래? 앞에 장에 몇 페이지요? 32쪽에 제일 마지막 앙금 봐봐. 염화구리 수용액과 황산나트륨 수용액인데 얘는 위쪽에는 물이 다 투명한데 하얀색, 노란색 물감, 까만색 물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마지막 거는 배경이 무슨 색이야? 얘가 왜 누구 때문에? 왼쪽에 보니까 염화구리래. 아, 저게 이제 구리이온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거야. 그러다가 까만색 앙금 덩어리가 생기는 거지. 괜찮나요? 그래서 요거 색깔 나오는 거. 그래서 얘는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로 이동을 하고요. 푸른색이 마이너스 이동을 하겠지. 얘는 어느 쪽으로? 플러스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이온의 이동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머지 이온들도 움직이고 있어. 전기를 걸어주잖아. 나머지 이온들도 움직입니다. 다만 투명해서 안 보이는 거야. 투명해서 안 보인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가 오늘 필기의 마지막이 될 겁니다. 요거까지가 오늘 필기의 마지막이 될 거고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1단원이 마무리가 끝나요. 그래서 내일은 와가지고 조교쌤이랑 1단원을 끝까지 하시면은 됩니다. 답이 이번에 푼 거야? 네. 뭐 언제 푼 거야? 이번에 푼 거야? 옛날에 푼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네. 시험 때 비교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달씨 이거 문제 깨끗한 거 줄 거야 조교쌤이. 조교쌤이 문제 깨끗한 거 줄 테니까 답 미리 보고 오지 말고 아무짝에 쓸모 없으니까 어차피 지금 제대로 푸는 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 제대로 풀게 내일 조교쌤이랑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